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토마스 리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거제도의 모 영어학원에서 강사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거제도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거제도 고연버스 터미널에서 11시 30분쯤 내렸는데 학원 면접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거제도 구경도 좀 할 겸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그 지도를 보면서 면접 장소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상으로는 대략 12시 15분쯤에 도착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도보로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학원에 거의 다 다다를 쯤 돼가지고 길이 Y자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스마트폰도 오류가 나가지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오른쪽 길을 택해서 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자는 생각으로요. 그 길은 왕복 4차선 도로였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시골길에 가까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저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던 길에 왼쪽에 2층짜리 건물이 나오길래 봤더니 1층이 꽃가게였나? 하여간 그랬고 2층은 분명히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거제 모 교회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회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하여튼 그 교회 옆에 거제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낮 12시쯤이었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 같은 게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유리 현관을 바깥으로 열어놓았는데 1층에서 2층 교회로 통하는 계단에서 웬 여자아이가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냥 여자아이가 하나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정면을 보고 걷고 있었는데 오작동하던 스마트폰이 이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Y자 갈림길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 날씨도 덥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오른편에 한 식료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는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그 Y자 길이 시작되는 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등에는 백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방금 산 음료수가 들려 있었고 또 귀에는 이어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회를 마주칠 때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서 건너편에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그 갈림길 초입으로 가려고 길을 무단횡단해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 교회 바로 옆을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건너편에서 봤던 그 교회를 바로 옆으로 지나고 있었는데 조금 아까 보았던 그 여자아이가 아직도 계단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주 잠깐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게 눈을 마주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정면을 보고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제 왼쪽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막 쥐어잡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이어폰을 뽑고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생김새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나이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뒷머리는 길었습니다. 그런데 앞머리를 양쪽으로 넘겨서 이마가 훤히 보였고요. 머리는 아주 새까맸습니다. 옷은 여자아이들이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입는
하얀 색깔 공주 스타일의 드레스였고요. 등에는 드레스에 날개까지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래 여자아이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치 고양이처럼 검은 자가 눈 전체를 덮고 있었고요. 드러난 이마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마치 야구공이 유리창을 뚫은 것처럼 아주 깊은 상처였어요. 그렇게 큰 상처가 있다면 보통의 부모들은 병원에 내려가서 어떻게든 봉합을 시켜줬겠죠. 그런데 후처치를 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상처에 얼굴을 들이밀고 자세히 봤는데 아예 두개골은 뚫려있고 안에 뇌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 너 지금 엄마 어딨니? 이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집에 가서 같이 살래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잘못 꼬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종종 걸음으로 도망가는데 그 아이가 저를 쫓아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한 흉가 체험 전문 방송인이 저의 스토리를 듣더니 즉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2017년도에 제보를 받고 거기를 갔었대요. 교회 청소년들이 그 건물 내부와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걸 본다고요. 그런데 2017년도 그 당시에는 1층이 카페로 바뀌어 있더래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가끔 마감 청소를 하고 있을 때면 검은 물체가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찻길 건너편에서 웬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카페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 카페 사장님이랑 눈도 마주치고 했다. 이랬답니다. 그 방송이 뭔가 저의 이야기를 검증해 준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그 방송인이 자기가 잘 아는 무당하고 조우를 해서 그 교회 근처에 새벽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무당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가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가던 중에 차에 치인 고양이를 보고 이제 도와주려고 그쪽으로 갔다가 본인도 차에 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그만 숨을 거뒀다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사건 기록을 보니까 정말로 2009년에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더래요. 오늘의 베스트 공포 댓글은요. 괴담 속으로 10탄 귀곡의 처녀귀신 영상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은 김상철님의 댓글입니다. 무과리가 저희 마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라오시는 길 왼쪽 편 집 두 채 있는 곳이 부모님 말씀으로는 옛날에 애기들 병으로 죽으면 무덤 없이 묻는 애장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길이 잘나서 괜찮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솔길이었고 웬만한 담력 가지고는 밤에 지나다닐 수도 없습니다. 다음 댓글은 찡쫑찡님의 댓글입니다. 저는 화면 초반 부분에 나오는 경주 모 고등학교 졸업생이고요. 디고가 전국 모집이었던 터라 제 친구들은 대부분 기숙사생이었습니다. 라방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괴담 속으로가 편집본이 공개되기 전이라 경주 어느 지역인지 어떤 괴담 때문에 간 것인지 알 턱이 없어서 편집본을 접하고 옛 기억이 떠올라서 긴 댓글을 달게 되네요. 기숙사생이었던 제 친구들은 저녁 식사 후 학교 주변으로 널린 논밭으로 산책을 다녔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쯤 돼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웃길래 친구들끼리 야, 뭐가 그렇게 웃겨? 누가 웃었어? 질문이 하나씩 던져지고 웃음소리는 본인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와다다 학교로 도망쳐 뛰어갔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친구들만 겪은 게 아니라 선배들도 경험이 있어 기숙사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귀골과 거리는 살짝 차이가 나지만 여자 웃음소리가 너무 맞아떨어져서 무섭네요. 그리고 김상철님 댓글 중에 애장골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숙사 내에서 맨발로 다니는 어린 남자아이 귀신을 공통적으로 봤다는 제 친구들 목격담도 있었어요. 이것도 혹시 애장골이랑 뭔가 연관이 있나 소름이 끼치네요.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 감사합니다.